트럼프 행정부가 2번 이상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이민자의 모든 이민 혜택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경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연방하원 외교위원회가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하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부주의와 난폭운전으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의 경중에 상관없이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에서 셰리프국을 사칭한 사기 전화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번 이상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이민자들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을 기각하고 추방 면제 등 모든 이민 혜택이 전면 금지되는 초강경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윌리엄 바 연방 법무부 장관은 2회 이상 적발되는 음주운전 전력도 이민 절차에 필요한 도덕성 증명 결여로 간주해 모든 이민 혜택을 기각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초강경 이민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이민 제한 조치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또는 음주운전 사고가 있는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신청해도 기각되며 시민권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서류 미비 이민자의 경우에는 추방 유예 혜택까지 박탈됩니다. 연방법무부는 이와 함께 과거에 저지른 경범죄도 추방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현재는 수년 전 범죄를 저지른 후 10년간 재범이 없거나 추방 대상이 안 되는 1년 이하 실형을 받으면 추방 면제를 해줬지만 이번 조치로 이 같은 경우도 추방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음주운전만으로 한 해에 4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추방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이 거부되고 추방되는 이민자들이 속출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이민자 보호주들이 이민자들을 추방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외교위원회가 어제 미국 내 거주하는 북한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수주 안에 상원에 상정될 계획입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북 인권 특사가 한국 정부와 협력해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연방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연방 국무부에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법안을 촉구하고 있는 유권자 연대의 송원석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20회 이상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음에도 참가 자격이 북한 주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돼 미시민권자는 북한 내 이산가족과 상봉할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송 사무국장은 이번 법안이 최종 결실을 맺으려면 초당적인 지지가 필요하며 전국의 한인들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 이슈를 위해 노력하는 연방 의원들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유권자 연대에 따르면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수주안으로 상정될 계획입니다. 유권자 연대는 종교, 인권, 한인단체 공동으로 이산가족 상봉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하원 외교위에 보낸 것이 매우 주요했다며 한인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하했습니다. 올 들어 세 번째 하향 조정으로 연방기금 금리를 기존 1.75에서 2.00%에서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29일과 30일 이틀간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42일 만에 0.25% 인하한 1.50에서 1.75%로 내렸습니다. 올해 3번 연속 금리를 인하한 것이며 넉 달 사이에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떨어진 것입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약한 인플레이션 압박과 글로벌 경기 상황 등 기업 투자와 수출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준의 9월 성명 문구와 관련해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최근 3번의 인하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준비가 돼 있음을 피력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정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가 연준의 전망과 일관되게 유지되는 한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적절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 언론은 파월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기준금리를 당분간 현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0 센서스의 온라인 참여 방식이 도입됐는데요. 이 같은 방안은 센서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AM 뉴욕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민권 문항 추가 등 센서스에 대한 거짓된 사실들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을 혼란시키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센서스국은 이에 대응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국토안보부와도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서스국의 이안 홀 뉴욕 지역 부디렉터는 만연하는 거짓 정보들에 대해 센서스국은 절대로 개인의 금융 계좌 정보나 소셜 번호, 정치 성향, 금융 상태 등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상황은 사기라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정부 산하 인구조사 참여연맹은 센서스에 앞서 가짜 웹사이트 다수를 발견했다고 전했으며 게일 브루어 맨하탄 보로장은 뉴욕시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웹사이트 주소들을 다수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는 특히 저소득층이나 비영어권 주민들이 많은 지역으로 집계가 어려운 대상이 많으며 특히 온라인상으로 집계가 어려운 대상을 위해서도 센서스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시정부는 교회 커뮤니티 센터, 학교 등에 보안이 갖추어진 전자기기를 설치해 센서스 참여를 장려할 예정입니다. 또 뉴욕 국립도서관과 브루클린 국립도서관, 퀸즈 국립도서관 세 곳에는 14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부주의와 난폭 운전으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의 경중에 상관없이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래드 홀리맨 뉴욕주 상원의원과 티모시 케네디 뉴욕주 하원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발생시킬 경우에 대한 검찰 기소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과속이나 운전 중 셀폰 사용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A급 경범죄, 중상자가 발생하면 B급 경범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또 제한속도 20마일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최근 교통법규 위반으로 유죄 처벌을 받았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2급 중범죄로 기소돼 최대 4년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운전자가 현장에 남아있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거나 2개 이상의 교통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사실상 기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홀리맨 의원은 뉴욕주에서 부주의와 난폭 운전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운전자들은 차량이 총이나 칼보다 무서운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아시안 차별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라 아이빌리그 명문대학교 등에 지원하는 아시안 12학년 학생들이 지원 원서를 내는데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학생들 중 명문대를 진학 목표로 삼고 있는 12학년생들이 최근 명문대들이 아시안에 불리한 평가를 내린다는 소식을 접한 뒤 1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조기 전형 지원서를 낼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내신 성적과 SAT, PSAT 점수 등에서 뛰어난 점수를 받았지만 지원할 경우 눈에 띄지 않는 다른 평가에서 백인 등 타인종보다 불리한 점수를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명문대들의 아시안 차별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가운데 차별이 없었다는 학교 측의 해명과 이에 면죄부를 준 법원 판결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인종은 합격자를 뽑는 많은 기준 중에 하나일 뿐 대단히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시안 학생과 학부모들은 명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성적은 뛰어나지만 에세이와 그 밖의 평가 기준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인종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새롭게 구성됩니다. 이번 태스크포스 구성은 아시안 커뮤니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뉴욕시 의회 교육위원회는 특목고 학생 인종 다양화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 신설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이 발의한 것으로 특목고의 인종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뉴욕시장, 뉴욕시 의장, 뉴욕시 교육감과 뉴욕시장이 지명한 10명, 뉴욕시 의장이 지명한 4명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해 6월 특목고 입학시험 폐지를 골자로 한 인종 다양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한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의 거센 반발에 최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난 상황입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태스크포스는 공청회와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아시안을 비롯한 전체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5월까지 특목고 인종 불균형 문제 해결책에 대한 권고안을 뉴욕주 의회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에서 셰리프국을 사칭한 전화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셰리프국은 최근 지역 주민들에게 전화가 걸려와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즉시 체포한다고 위협해 돈을 갈취하는 사기 행각에 대한 신고가 급증했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사기 전화는 버겐 카운티 셰리프국 영장 디비전이라고 밝히고 벌금을 내지 않고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하고 즉각 벌금을 내면 체포영장이 취소된다는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앤서니 큐튼 셰리프는 셰리프국은 물론 연방국세청이나 소셜국 또는 지역 경찰 등 그 어떤 정부기관도 전화를 걸어 송금을 하라는 식으로 벌금이나 밀린 세금을 받아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큐튼 셰리프는 전화상으로 돈을 송금하거나 선불 기프트 카드 등을 통해 벌금 등을 내라고 요구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는 100% 사기 전화로 생각하고 그 즉시 셰리프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와 택시 탑승지가 변경돼 첫날부터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LA 국제공항에서 새로운 택시 픽업 구역인 LAX 이츠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일부 여행객들은 택시를 잡기 위해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For somebody who is a senior, it's not very convenient at all. It's very nice coming out here and just calling. We've been traveling about 30 hours with a layover and now we're waiting an hour for an Uber. So it's not effective. I'm not happy. LAX 이츠는 공항 내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나 택시를 이용하려는 여행객들은 셔틀버스를 타거나 도보로 별도의 탑승지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한편 공항 당국은 시스템에 변화가 생기면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라며 LAX 이츠는 오는 2023년 무인 공항 열차 피플 무버가 완공될 때까지 공항 내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롱비치의 한 할로윈 파티장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롱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45분 2700블락 이스트 7가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할로윈 파티가 벌어졌고 이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현장에서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피해자 3명은 모두 20대 성인 남성들로 확인됐으며 부상자들은 여성 7명과 남성 2명으로 모두 20세에서 49세 사이며 몇 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얼굴을 가리고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범행 직후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현재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오는 12월 2일부터 전문직 취업비자 청원서와 취업이민청원서의 급행수속 수수료를 현행 $1,410에서 $1,44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급행수속 수수료를 2년 연속 인상하는 것으로 물가 인상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급행수속 서비스는 취업 관련 비자 신청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퀸즈 형사법원에 따르면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N교회의 담임 목사로 활동 중인 이 목사가 3급 강간과 강제 신체 접촉 등 2가지 혐의로 전격 체포됐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2016년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을 지낼 정도로 한인교계에서는 명망 높은 인물로 평가되어 왔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맨하탄의 한인 세탁소가 한인 종업원으로부터 노동법 위반으로 피소됐습니다. 이모 씨는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D 클리너스와 B 클리너스의 업주 이모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시간에 상관없이 고정 주급을 받았다며 이는 뉴욕주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밀린 오버타임과 스프레드 아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9일 오후 퀸즈 A 전철 지상선로에서 20파운드가량의 금속 덩어리가 자동차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오존파크 인근 백스트리트과 리버티 애비뉴 교차 지점으로 다행히 부상 등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파편 추락 사고는 지난 일주일 동안만 벌써 3번째이며 2019년 들어서는 6번째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6도, 섭씨 영상 13도, 밤 최저 기온 37도, 섭씨 영상 3도 예상됩니다. 토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